아, 저들은 저렇게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이게 탈세라는 게 사실은 큰 범죄거든요. 렌터를 약간 너무 쉽게 보고 진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법인을 세워놓고 지갑으로 쓴 거잖아요. 정직하게 벌었으면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그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금은 법만큼 정직하게 내는 게 답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는 국내산 프리미엄 김치와 홍삼 선색을 판매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이렇게 1.2kg 패킹이 되어 있고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만든 제품이고. 안녕하세요, 아줌마. 웰컴. 어서 와요. 요건 2,000원. 저 모자랄게 다 아시다시피 작품만에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부분이 이게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양한 뭐 광고 촬영이라든가 소스트 파트라든가 MC를 본다든가 그러한 다양한 스케줄로 한 25일 정도 계속 쉬지 않고 스케줄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반 친구들하고 면담도 해보고 갔지. 같은 반 친구들하고 면담도 해보고. 단역배우님들 보통 이렇게 평균 어떻게 받으시나요? 30대 중후반 정도의 친구들을 기점으로 얘기하면 보통은 이제 최소 금액 50선에서 한 150선 그 정도 아마 지금 다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 연기자들은 어느 정도? 스타 연기자분들은 최소 몇 천에서 몇 억대가 호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겨울철이나 이제 여름 장마철 야외 촬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수익 구조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구나. 그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을까? 나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길까지 걸어온 건데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의 허탈함은 얼마 안 되는 출연료를 또 받으면 성실하게 또 세금적으로 납부도 하고 이러는데, 아, 저들은 저렇게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보통 연예인분들은 하시는 일이 소속사, 방송국 혹은 뭐 국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뭐 공항 가깝고 이런 쪽을 고려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주소지를 이제 택하기 마련이신데, 인천 강화도에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장어집을 주소로 택했다는 점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게 맞나라고 너무 의심하기가 좋은 그런 미끼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이 맞나라고 또 의심을 했었을 것 같고요. 1인 기획사를 운영한다는 게 법인세율이 너무 낮아서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밖에 없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49.5%까지 올라가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22%가 최고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 분께서 100억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세가 50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얘가 거의 절반 수준이 나오죠. 근데 법인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법인은 20억 정도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200억 금액에 놀라셨을 텐데요. 이 200억 금액이 모두 원래 냈었어야 되는 세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과세예고 통지로 세금이 추징이 되게 되면 본세와 가산세로 나뉩니다. 본세만큼은 원래 냈었어야 되는 세금을 내는 거고요. 잘못 신고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게 가산세인데요.
1인 기획사를 세우는 것 자체는 다 합법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세 기본법에 이제 그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의 형식이 있더라도 그 실제로는 개인의 그 호주머니에 다름이 없다면은 개인 소득세를 분류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세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툼이 됐을 때 분명히 실질적인 그런 뭔가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돈만 갖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너가 일을 수행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증과 근거를 대라라고 이제 조사 단계에서 이미 물어봤을 것이고, 그런 입증이 이제 원활한 자료 소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마 과세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차은우 씨 같은 경우는 그게 확정은 아니고 고의성이 지금 아직 그 고의성에 대해서 좀 다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와 관련된 고의성을 부정시킬 수 있는 사실관계 정리에 굉장히 좀 힘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 실체성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고, 그 다음에 이걸 고의적으로 이제 그 구조를 짰는지, 고의성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좀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만약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주된 이슈가 이거 방송 연예 활동과 사업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 많다 해서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줄였다라는 게 주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번 트렌드는 이제 아예 비용을 부풀린 게 아니라 매출 자체가 분산돼서 매출 귀속 자체를 나눠버리는 이런 좀 새로운 행태인데요. 이렇게 법인을 세워서 1인 기획사가 설립이 그 허가나 승인 나게 이제 쉬워진 것도 최근의 배경이기도 하고, 법인 세워서 하면 좋다더라라는 그런 업계의 그런 약간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얘네들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연예인들의 소득이 진짜 너무 엄청 증가했죠. OTT 시장도 커지고,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아지고, 콘서트 막 K-팝 해외 나가서 공연 도는 거 엄청 많이 버는데, 그거를 개인 수익으로 잡았을 때는 세금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끼리 이제 친한 연예인들 많이 하는 질문이, 나 이번에 세금 얼마 나왔어?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어? 스포츠카. 야, 뭐 사. 그거 리스 처리하면 되잖아. 비용 처리하면 돼. 그리고 뭐 집 뭐 월세 해. 그거 뭐 대여비로 해가지고 너 숙소비로 하면 돼. 뭐 명품 사고 그거 다 의료비로 청구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이게 탈세라는 게 사실은 큰 범죄거든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이 앞에서 이 산업 전반을 이끌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기획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앞서고 있는데, 렌터를 약간 너무 쉽게 보고 그냥 이 산업 자체를 그냥 너무 이해를 안 하고 진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법인을 세워놓고 지갑으로 쓴 거잖아요. 이런 걸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티스트 자체가 컨텐츠라는 자각도 있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어떤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의식이 있으면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번 돈을 이렇게 뒷주머니 차야지라는 생각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찹찹하죠. 100억이면 50%를 낸다라고 하면 50억만 해도 직장인들에게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이제 절세라는 목적으로 또는 이제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없는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박탈감을 많이 느끼죠. 돈이 나가는 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세금 많이 내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아깝다 그러지만
그거를 정직하게 벌었으면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그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은 법만큼 정직하게 내는 게 답이다. 저처럼 세금에 무지한 사람은 탈세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버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탈세를 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탈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런 거를 보면은 좀 억울하기는 하죠. 예전에 뉴스 보면 기업에서 탈세한 회장님들 포토라인에 세워서 진짜 전 국민 앞에서 사과하게 만들고 큰 범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추징금 내고 활동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가? 탈세 정도는 범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경각심을 연예인분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사회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눈초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회비 같은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대중의 사랑으로 그 막대한 부를 이뤘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역할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 의무를 실행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